안녕하세요. 기말 수정분계입니다. 즉 기말에 12월 31일에 수정해서 분계한 걸 우리는 기말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반드시 이해하고 숙달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말의 수정분계다. 우리가 회계 기간을 1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중에 우리는 분계와 전기를 하죠.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BS와 IS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BS와 IS를 작성할 때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작성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분계를 할 때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주의라고 하면 단기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차기에 수익 비용이 발생하면 차기로 가서 차기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머스트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만 정확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계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즉 회사가 틀린 분계를 한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런데 회사가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대표적인 예가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 올해의 수익 비용인데 내년의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내년의 수익 비용인데 올해의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재무제표가 작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말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틀린 분계를 했어? 올바른 분계는 이런 분계야. 12월 31일에 수정해서 분계를 해서 올바른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게 기말 수정분계입니다. 즉 회사가 틀린 분계를 한 겁니다. 올바른 분계로 수정을 해라. 이게 기말 수정분계다. 발생과 이연과 추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가. 이것은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이거는 제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것이 있고 올바른 회계 처리가 있을 때 그것을 세 번째로 수정하는 기말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분계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증감분석법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말 수정분계는 발생도 있고 이연도 있고 추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생과 이연만 보고 추정 등 여러 가지 기말 수정 분계는 각 챕터마다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올바른 것은 100입니다. 그런데 계상을 안 한 겁니다.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0을 100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산과 부채도 과소계상되거나 과다계상됩니다. 이것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발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전혀 0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분계만 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연입니다. 이연은 회사가 수익 비용을 30이 정확한 금액인데 100으로 인식한 겁니다. 너무 많이 인식했죠? 또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한 금액은 30인데 100으로 인식한 겁니다.
자산 부채도 너무 많이 인식한 겁니다. 당연히 줄여줘야 되겠죠. 추정은 이런 겁니다. 추정은 회사가 1년 동안 외상으로 매출한 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 너 지금 외상 매출금 얼마 있니? 얘기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외상 매출한 게 100이야.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외상 매출금 100이 있다고 하지만 못 받을 돈도 있지. 못 받을 돈이 10이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 100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못 받을 돈이 10이 있으니까 10을 차감해서 90으로 보고를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못 받을 돈 10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대손회계처리입니다. 즉, 100을 90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12월 30일에 추정을 해갖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회사가 기계를 1월 1일에 100을 샀습니다. 12월 31일에 기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너 지금 얼마 있니? 얘기했을 때 기계가 100이 있어.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준에서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1월 1일에 100을 샀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사용을 했잖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한다. 만약에 가치가 10만큼 하락했다고 한다면 너는 이 기계는 100이 아니라는 거죠. 90이지. 100에서 10이 하락했으니까 90으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기준에서는 이렇게 10만큼 가치가 하락한 것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라. 즉 기말에 수정해서 90으로 만들어라. 이게 기말 수정 문제입니다.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챕터에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는 올바른 분계가 무엇인가,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거를 수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회사가 한 분계가 있고 올바른 분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거라고 했죠. 증감 분석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포맷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증감 분석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포맷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회사가 단기에 수익 비용이 올바른 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가 0으로 계상했어. 당연히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도 회사가 적게 계상한 겁니다. 당연히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는 회사가 올바른 게 30이고 회사는 100으로 계상했죠. 그러면 줄이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올바른 자산 부채가 30인데 100으로 계상했다면 당연히 줄이는 자산 부채 분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1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수익 비용이 얼마로 계상한 금액이 제시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 차익만큼 수익과 비용을 증가,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증가, 감소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자산을 얼마 계상했을 겁니다. 올바른 자산 부채가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증가,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겠죠. 왜?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 수익과 비용을 과대, 과소 계상되면 상대적으로 자산과 부채도 과대, 과소 계상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수익 비용을 먼저 조정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상대 계정으로 자산 부채 계정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상대 계정은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수익이 있으면 상대 계정은 무조건 수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으면 미수수익이 되는 거고
미리 받았다. 이게 선수죠.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즉 수익 계정이면 상대 계정은 무조건 수익이 오는 거야. 근데 못 받았다면 미수, 미리 받았다면 선수.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 계정이 왔다. 수익 비용 계정을 증가 감소시켰다. 상대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입니다. 무조건 비용이죠. 비용인데 아직 못 받았다. 즉 아직 못 지급했다. 비용이니까 지급하는 거죠. 미지급했으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미리 지급했으면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용은 무조건 비용이 오는데 아직 안 지급했으면 미지급이고 먼저 지급했으면 선급이다. 수익은 수익이 그대로 온다. 아직 못 받았다. 판매하고 아직 못 받았다. 미수수익이다. 내년도 거를 미리 받았다. 선수다. 이렇게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발생과 이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입니다. 첫 번째 미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자를 우리는 1년 후에 120을 수령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뭐죠? 올바른 회계 처리는 12월 31일이 됐을 때 매달 90만큼, 10만큼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수익은 얼마죠? 여기에 이자 수익은 90이 되겠죠? 한 달에 10이니까 9개월입니다. 즉 올해 올바른 회계 처리는 올해 이자 수익을 90으로 인식하고 내년도에 갔을 때 수익을 30으로 인식하는 게 올바른 회계 처리죠. 즉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이자 수익 90 그리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입니다. 90. 즉 단기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돈은 못 받았죠. 돈은 수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단기 수익에 해당하죠. 이걸 우리는 돈을 아직 못 받았다 해서 미수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이런 분계를 회사 입장에선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죠. 회사는 이런 분계를 반드시 12월 31일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분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즉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회사는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20을 수령할 때 수익을 120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류죠. 90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도 인식을 안 한 겁니다.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 가서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동 수정됩니다. 수정 분기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느냐. 4월 1일에 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12월 31일에도 회계 처리를 안 했죠. 왜? 내년도에 현금을 받기로 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3월 30일 내년에 얼마로 회계 처리합니까? 현금 120, 이자 수익 12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면 회사는 얼마의 수익을 계산한 겁니까? X1년도에는 0입니다. X2년도에는
120만큼 수령을 한 거죠. 잘못된 거지. 올해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90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는 30을 인식해야지. 이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해야 됩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뭐죠? 12월 31일까지 회사는 이런 분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자 수익을 인식한 분계, 미수수익 90을 인식하는 분계, 이런 분계가 회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계를 회사는 안 한 거죠. 이것을 기말의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증감분석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바른 것은 어떤 건지. 회사는 이자 수익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하나도 계상을 안 했죠. 올바른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90입니다. 이것을 수익의 증가, 대변이죠. 이자 수익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자산도 누락한 겁니다. 수익의 상대 계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미수수익이 된 거죠. 미수수익도 계상을 안 한 거죠. 90을 계상해야 되는데. 요 분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해? 여기에 회사가 0이니까 90이지. 90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자 수익을 증가시키는 분계입니다. 이자 수익의 증가, 수익의 증가는 당연히 대변이죠. 이렇게 이자 수익을 인식한 겁니다. 90. 그만큼 돈을 못 받았습니다. 미수수익. 이것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올해 수익은 얼마입니까? 90이 인식됐죠. 정확한 금액이 됐잖아. 내년에 어떤 분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회사가 현금을 받았을 때 이런 분계를 할 겁니다. 회사가 현금을 120을 수령하게 되면 전기의 미수 수익이 상쇄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이 인식되겠죠. 30만큼. 그래서 내년도에 수익이 30이 인식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올바른 수익 90, 올바른 수익 30이 인식되겠죠.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한 겁니다. 수정 분계 포맷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회사가 한 분계, 회사가 수익 비용을 얼마나 계상했는가, 올바른 수익 비용은 얼마신가, 이거를 조정하고 상대 계정 과목을 적는다. 이게 발생 미수입니다. 이제 미지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가 아닙니다. 이제 미지급을 보는 겁니다.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게 아니라 자금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는데 이자는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얼마죠? 즉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비용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이자 비용은 90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올해 90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가서 비용을 30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올해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자 비용 90. 즉 당기의 비용은 당기에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12월 31일 현재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못 준 거죠. 비용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이자를 안 준 겁니다. 미지급한 비용입니다. 즉 아직 돈은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단기의 비용이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입니다. 단기의 비용이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뭐죠? 당연히 부채지. 내년도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부채입니다. 이렇게 90이 되겠죠. 이게 회사는 이런 분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때 회사는 이런 분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한 겁니다. 왜?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내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즉 비용을 얼마나 인식했습니까? 인식을 안 한 겁니다. 내년도의 비용을 120을 인식한 겁니다. 잘못했죠? 올바른 이자 비용은 90이다. 그런데 왜 분계를 안 했니? 수정해야 되겠죠?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뭡니까? 이자 비용을 90을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은 90을 인식하는 게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3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현금 120, 이자 비용 120.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비용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X1년도에는 인식을 안 한 거죠. X2년도에 120을 인식했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올바른 것은 90이 되는 거고 올바른 것은 30이 되겠죠. 어떻게 기말에 수정분계하는 겁니까? 회사의 이자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올바른 것은 90입니다. 회사는 계상을 안 했죠. 이거 먼저 분계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증가해야 되겠죠. 비용의 증가는 뭡니까? 당연히 차변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 90.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아직 돈을 안 지급한 거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X1년도에 이자 비용이 90이 계산되겠죠. X2년도에는 어떻게 분계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120이 나갔지만 이 미지급 비용이 상계될 겁니다. 미지급 비용이 90이 상계되고 이자 비용이 30으로 인식될 겁니다. 즉 올바르게 30이 인식됐죠. 그래서 이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겠죠. 즉 이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방법은 포맷이 이겁니다. 회사와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이 증감을 수익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으로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 먼저 받았으면 선수, 아직 못 지급했으면 미지급, 그리고 미리 지급했으면 선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여기 지급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이 되겠죠. 똑같이 비용이고 비용이 되는 겁니다. 발생은 상당히 쉽습니다. 왜? 회사는 회계처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익 등 이 금액을 올려주는 분계만 하면 된다. 상대편 계정 과목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나 미지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선수와 선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선급과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예제 1의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 한국회계법인은 X1년 7월 1일 거래와 X1년 10월 1일 거래에 대해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예제 1번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한번 볼까요? 74페이지 3번입니다. 7월 1일 현금 10만 원을 연 10%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1년 후에 받기로 하였다. 즉 발생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1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년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이자 수익은 얼마죠? 올바른 이자 수익입니다. 올바른 이자 수익은 1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6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예, 5천 원입니다. 회사는 1년 후에 수령하기로 했죠. 즉 회사는 이자 수익이 있을 때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받기로 한 거죠. 이렇게 수익을 조정하는 겁니다. 수익을 5천 원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수익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대변입니다. 수정분계하면 이자 수익 5천 원, 그리고 아직 못 받았죠? 예, 미수 수익 5천 원. 이렇게 기말 수정분계를 한 겁니다. 10월 1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현금 10만 원을 연 12%로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는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입니다. 9월 30일이죠. 이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올바른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12% 곱하기 12분의 3개월이 되겠죠. 3천 원입니다. 회사는 이것을 인식하지 않은 거죠. 즉 0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거를 수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을 작게 계산한 거죠. 이자 비용, 즉 비용의 증가 어디입니까? 차변입니다. 이자 비용을 3천 원을 인식하고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예, 미지급 비용 3천 원. 이렇게 기말 수정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발생이라고 하면 회사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을, 즉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수익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주고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수익이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비용입니다. 올바른 비용은 회사는 계상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비용은 3천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계상해야 되겠죠. 예. 비용의 증가,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니까 똑같이 비용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인식해야지만 여기에 3천 원이 계상이 되겠죠. 여기는 이자 수익이 5천 원.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지만 올바른 재무제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3번, 5번, 6번,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30만 원이다. 즉 이자 미수액이 3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즉 올바른 이자 수익입니다. 단기의 이자 수익이죠. 올바른 미수 이자, 즉 이자 수익이 12월 31일 날 보니까 얼마가 있는 겁니까? 예, 30만 원 있는 겁니다.
회사는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30만 원을 증가시키고 미수 수익을 30만 원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미수액은 30만 원이다. 이 얘기는 미수이자가 3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미지급된 금액이 200만 원이 있는데 회사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지급기일은 X2년도 1월 15일이다. 여기입니다. 임차료죠? 임차료입니다.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다고 했습니다. 즉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올해 비용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비용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차변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6번입니다. 결사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미계상된 이자 수익은 15만 7,200원이다. 즉 이자 수익이 미계상된 게 15만 7,200원이라는 얘기죠. 이자가 있는데 회사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이 15만 7,2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의 증가, 차변이죠. 상대 계정 과목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미수 수익입니다. 또는 미계상된 이자 수익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수 수익이 있는데 아직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미수 수익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렇게 계상할 수도 있겠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7번입니다. 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2만 원이 있다. 이자 미지급액이 12만 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 12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는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지급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미지급 비용 12만 원. 그거에 대한 수익 비용이죠. 예,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12만 원. 또는 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12만 원이 있다. 즉 회사가 0이 있는데 이자를 미지급한 금액이 즉 단기 이자에 대한 비용이 12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인식할 수도 있죠. 예, 똑같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10번입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이 2만 원이다. 즉 이자가 미수액이 2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미수 수익이 2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는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미수 수익입니다. 2만 원. 그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또는 이자 미수액이 2만 원이다. 이 얘기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니까 2만 원이 되는 거고, 회사는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자 수익이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을 인식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수익 중에서 미수 수익이 되겠죠. 발생이라고 하면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0으로, 즉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즉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자산 부채를 추가로 인식한다. 이게 핵심이죠. 너무나 쉽습니다. 발생은. 선급과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급입니다. 회사가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즉 건물을 빌렸습니다. 1년 동안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달 10씩 주기로 했습니다. 1년치 임대료는 120이죠. 이 120을 10월 1일에 한 번에 지급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뭐겠습니까? 1년치 10월 1일 임차료를 한 번에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올해 비용은, 올해 임차료는 120을 지급했지만 올해 비용은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비용이 90이 되는 거죠. 즉 내년 비용이 90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뭐겠습니까? 올바른 회계 처리는 회사는 이런 회계 처리가 해야 됩니다. 즉 현금이 120이 나갔죠. 올해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3개월이니까 올해의 비용은 30입니다. 즉 첫 번째, 단기 비용은 30이니까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120을 지급했습니다. 30은 단기 비용입니다. 이 90은 내년도 비용이죠. 내년도 비용이지만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올해 입장에서 이 90은 내년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죠. 즉, 이 90은 뭡니까? 내년 비용을 단기에 미리 지급한 비용이죠. 90은 내년 비용인데 올해 120 중에서 90은 미리 지급한 거죠. 이렇게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이것을 우리는 선급비용이라고 한다. 선급비용은 뭡니까? 자산입니다. 왜 자산입니까? 자산은 미래에 돈 들어온 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와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간접적? 이 얘기는 100이 나갈 게 있습니다. 그런데 70만 나갔습니다. 30만큼 이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나갈 게 줄어도 자산입니다. 회사가 내년에 90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90을 미리 지급한 거죠. 내년도까지. 올해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도에는 돈이 안 나가도 되니까 당연히 자산입니다. 즉 30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지만 올해 90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내년도에 돈이 안 나가니까. 즉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1년치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면 올해 비용은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리 지급한 비용은 뭐로 인식해라?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계입니다. 이렇게 인식해라. 단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단기 자산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인식해라.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느냐? 임차료를 지급했으면 전액 다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즉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회사가 비용을 120일 계상한 경우입니다. 올바른 비용은 얼마죠? 30입니다. 회사가 120일 계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했죠? 당연히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분계는 뭐죠? 올바른 분계는 당기 비용은 30이고 이 90은 내년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이다.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기말 시점에 봤을 때 올해 비용이 30이 계상되고 자산이 90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전액 다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120이 나갔죠. 전액 다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12월 31일 회계 처리 없고 내년도 9월 30일에도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회사는 비용을 얼마 인식했죠? 비용을 올해 120을 인식했고 내년에 빵으로 인식한 거죠. 회계 처리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올해 비용은 30이고 내년도 비용은 90이다. 이게 옳은 거죠. 즉 올해 비용은 30이고 나머지 자산도 90으로 계상돼야 되고 내년도 비용도 90이다. 이게 옳은 거죠. 그럼 기말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포맷입니다. 회사는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120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비용은 얼마죠? 30입니다. 그렇죠? 비용을 줄이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고 비용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비용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수정 분계를 하면 비용의 감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대변이죠? 대변에 계상하면 비용이 줄겠죠? 얼만큼 줄겠습니까? 90만큼 줄어야죠.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죠? 미리 지급한 비용입니다. 9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는 비용을 얼마 인식한 겁니까? 120에서 90이 상계됐으니까 회사는 30을 인식한 거죠. 정확하게 30을 인식했죠. 그 다음 연도에 회사는 이런 분계를 할 겁니다. 기중에 선급 비용이라고 계상돼 있죠. 이 선급 비용을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선급 비용 90을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임차료를 인식합니다. 90.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내년에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90이 인식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즉 결론, 이 포맷을 기억하자. 회사가 비용을 얼마 계상했니? 올바른 비용은 얼마니? 이것을 조정하는 분계를 하는 것이다.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했다. 90만큼 비용을 줄여야 된다. 비용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임차료 90만큼 줄인다. 이게 비용이죠.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비용입니다. 뭐라고? 무슨 비용? 선급 비용입니다. 90. 이렇게 자산을 인식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합니다. 이런 형태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최고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런 형태의 포맷을 알고 있으면 바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올바른 분계를 수정하는 분계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부터 먼저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을 먼저 계상을 하고 상대 계정을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회사가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가? 자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즉 회사가 선급 비용을 처리한 겁니다. 선급 비용 120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즉 자산을 계상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회사가 요만큼 비용은 인식을 안 하고 내년도에 비용을 120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연히 잘못된 거죠. 비용은 30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회사가 자산을 계상하고 비용을 전혀 인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비용이 30이고 선급 비용이 90인데 당연히 기말수증분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선급 비용 자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120으로. 그리고 9월 30일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선급 비용을 상계시키고 임차료 120 이렇게 비용을 인식한 겁니다. 이게 옳은 회계 처리가 아니죠. 회사는 비용을 0으로 인식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비용을 120으로 인식했습니다. 올바른 비용이 아니죠. 올바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30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올바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90입니다. 당연히 기말수정분계 해야 되죠. 회사가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회사는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했죠. 120만큼 자산으로 계상했으니까 회사는 0입니다. 비용을 계상을 안 한 거죠. 올해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30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비용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차변입니다. 임차료 30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비용이라고 했죠. 어떤 비용입니까? 미리 지급했다고 그랬죠. 선급 비용입니다. 30.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임차료 30, 선급 비용 30 이렇게 계상하게 되면 회사는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30 계상했죠. 자산은 얼마가 있습니까? 상기하고 상기하면 회사는 자산이 90이 계상되어 있는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보면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급 비용을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잔액이 90 남았으니까 90만큼 없어지게 되겠죠. 그만큼 임차료가 계상됩니다. 90.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비용이 90이 계상되는 거죠. 즉 올바른 분계가 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도 회사는 잘못 분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산을 계상해서 자산을 120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뭐다? 비용은 0이다. 비용 먼저 조정하는 게 편합니다. 이 비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비용이 증가해야 되겠죠. 비용의 증가니까 차변이고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 오면서 미리 지급한 선급 비용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한 경우죠. 첫 번째 경우는 120이 되는 거고 120이 됐으니까 비용을 줄이는 거죠. 비용을 줄이면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90만큼.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뭐가? 선급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죠. 즉 회사가 올바른 분계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분계가 뭐니?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니? 그래서 차이를 조정한다. 이게 기말 수정분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한두 번 문제만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먼저 조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선수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죠. 회사가 이번에는 건물을 임대해 준 겁니다.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로 매달 10씩 받기로 했습니다. 즉 월로 10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에 120, 즉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즉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선불을 받았다고 했죠. 올해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3개월치죠. 매달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0이죠. 올해의 수익은, 올해의 임대료는 당연히 30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수익을 90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이때 120을 받은 겁니다. 30은 당기 수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 90은 뭡니까? 맞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120을 수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수익은 임대료는 30이 되겠죠. 이건 뭡니까? 단기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90은 뭡니까? 120을 수령하면 단기 수익은 30이면 이 90은 뭡니까? 내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죠. 즉 단기 입장에서 본다면 이 90은 내년 수익이죠. 내년 수익을 올해 당해 미리 수령한 거죠. 미리 수령한 수익입니다. 즉 뭡니까? 표현이 그렇죠. 미리 수령한 게 아니라 선수, 먼저 받은 거죠. 내년도 수익에 해당하는 것을 올해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받은 수익이죠. 미리 받았다. 선수입니다.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은 뭐죠? 부채입니다. 왜? 올해 내년 것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부채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단기의 수익을 30을 계상해라. 이 나머지 90은 뭐다? 선수 수익이다. 선수 수익은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이다. 즉 부채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겁니다.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기의 수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은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즉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뭐죠? 현금을 120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임대료는 올해의 수익은 30이고 선수 수익은 9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회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전액 다 수익으로 인식한 겁니다. 어떻게? 얼마를? 수익을 120을 인식한 겁니다. 올바른 수익은 얼마입니까? 올바른 수익은 30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120만큼 과대 계산한 거죠. 수정해야 되겠죠.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했습니까?
회사는 현금을 120을 수령하고 뭡니까? 임대료 120 전액 다 수익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리고 9월 30일 또한 회계 처리를 안 했습니다. 올해 수익은 얼마 인식했습니까? 회사는 120을 인식한 거죠. 정확한 수익은 얼마입니까? 올해 정확한 수익은 30만큼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로 선수 수익이 90만 원 계상돼야 되는 거죠. 올바른 수익은 30이고 선수 수익은 30만큼 계상돼야 되는 겁니다. 즉 회사는 수익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예, 120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수익은 얼마죠? 예, 30입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수정하겠습니까?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줄여야 되겠죠.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줄여야 됩니다.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90을 줄여야 되겠죠. 예, 90을 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수익이죠. 미리 받았습니다. 선수 수익입니다.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임대료 120, 상계가 90이 되죠. 그래서 수익이 30이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는 회사가 이렇게 선수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선수 수익을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 수익을 90을 상계 처리하고 그만큼 임대료를 인식하는 거죠. 얼만큼? 90만큼. 그렇게 된다면 회사는 하나도 인식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90이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결론,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거다. 단기 수익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리 받은 수익은 선수 수익, 부채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을 너무 과대 계산했다. 어떻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할 것인가? 이 포맷이죠. 여기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이죠. 선수 수익입니다. 회사가 120을 계산했죠. 올바른 것은 30입니다. 수정 분계하는 겁니다. 수익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입니까? 수익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90만큼 줄이고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즉 포맷은 이겁니다. 수익과 부채, 이 금액으로 조정을 한다. 회사가 계상한 수익이 얼마인지, 올바른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하고 상대편으로 선수 수익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때 120을 수령하면서 뭐로 계상했는가? 부채로 계상한 겁니다. 부채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요만큼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수익을 전액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회사가 잘못 분계했으니. 올바른 분계는 뭡니까? 단기의 수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미리 받은 것은 선수 수익이다.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현금 120을 수령하고 선수 수익으로 120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선수 수익을 상계시키면서 그만큼 임대료를 계산한 겁니다. 회사는 얼마의 수익을 계산했죠? 올해는 수익을 0으로 계산했죠. 그리고 내년의 수익을 120으로 계산했습니다. 올바른 수익이 아니죠. 올바른 수익은 30이고 선수 수익 부채가 90이 계산되어야 되는 거죠. 기말 수정 분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선수 수익으로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120을 계상했습니다. 그 얘기는 임대료는 0인 거죠.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수익은 얼마입니까? 단기의 올바른 수익은 임대료는 30입니다. 기말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수익이 증가하죠. 수익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즉 임대료를 30만큼 증가시키고 수익이죠. 뭡니까? 상대 계정 수익이죠. 무슨 수익? 선수 수익입니다. 이 얘기는 회사가 선수 수익을 너무 많이 계산한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을 없애는 분계를 한 겁니다. 분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수정 분계는 뭐죠? 선수 수익을 없애는 분계입니다. 30이죠. 그리고 임대료 30. 즉 올해 임대료가 30 먼저 계상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이렇게 계상되는 거죠. 회사는 수익을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30. 정확하게 맞는 거죠. 선수 수익을 상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선수 수익은 정확하게 90이 계상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 보겠습니다. 회사가 선수 수익을 120으로 계상했으니까 선수 수익이 상계될 겁니다. 선수 수익입니다. 90이. 그만큼 수익을 인식하겠죠. 즉 단기에 내년도에 수익이 120이 아니라 90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죠. 왜? 올해 수익은 90이고 내년도의 수익은 올해의 수익은 30이고 내년도의 수익은 90이니까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이렇게 바뀌겠죠. 결론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선불로 수령을 했다. 단기 수익은 단기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런데 돈은 받았지만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았다. 뭐다? 선수 수익이다. 이 분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계가 있으니까 회사가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회사가 수익을 첫 번째의 경우는 120으로 계산한 거죠. 올바른 수익은 30이잖아. 수익을 줄이는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수익의 감소는 어딥니까? 수익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감소는 차변이 되겠죠. 어떻게 수정 분계를 합니까? 수익의 감소, 임대료를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90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선수 수익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회사가 부채로 계산한 겁니다. 부채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수익은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30을 증가시키고 그에 대해서 선수 수익이죠. 3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말의 수정 회계 처리. 즉 결론은 뭐다? 올바른 분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분계를 할 줄 알게 되면 회사의 분계와 올바른 분계를 보고 수익과 비용을 증가 감소시킨다. 그리고 상대편에 돈을 미리 받았으면 선수고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미수고 지급을 했는데 아직 안 지급했다 그러면 미지급이고 그리고 미리 지급했다 선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선급과 선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2연 예제 4번입니다. 2연 항목의 기말 수정 분계 12월 말 결산법인은 주 한국회계법인은 X1년 4월 1일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과 동시에 1년치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4월 1일 날 12,000원, 즉 1년치를 선불로 지급했다는 얘기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와 그리고 자산으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기말 수정 분계를 해보라 이겁니다. 1번이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지급했을 때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올바른 비용은 얼마죠? 회사의 올바른 비용은 12,000원에 대해서 12분의 9개월이 되겠죠? 9,000원이 올바른 보험료가 됐죠? 그런데 회사는 얼마의 보험료를 계상했다고 했습니까? 12,000원을 보험료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분계합니까? 3,000원을 줄여야 되겠죠? 즉 어떻게 줄입니까? 비용의 감소 대변이죠. 보험료를 3,000원을 줄이는 겁니다. 상대 계정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무슨 비용? 선급 비용입니다. 3,000원. 이런 기말 수정 문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산으로 12,000원을 처리했다고 했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는 0이란 얘기죠. 올바른 것은 얼마입니까? 9,000원이 되겠죠. 비용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의 증가 차단입니다. 보험료 9,000원. 그리고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 되겠죠. 9,000원입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입니다. X1년 10월 1일 한국회계법인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과 동시에 1년치 임대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얘기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얼마 수령했습니까? 20만 원을 1년치를 수령했다고 그랬죠. 올바른 수익은 이거죠. 즉 올바른 수익은 20만 원 있고 여기는 수익이 되겠죠.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상대 계정은 뭡니까? 먼저 받은 거죠. 선수 수익이죠. 임대료가 20인데 올바른 수익은 3개월치죠. 즉 12분의 3입니다. 얼마입니까? 5만 원인가? 5만 원이죠. 회사는 이렇게 5만 원이 올바른 수익입니다. 회사가 요구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수령했을 때 첫 번째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수익이 얼마입니까? 20을 계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계산했니? 수익을 줄여. 어떻게 수익을 줄이겠습니까? 수정분계는 수익을 줄여야 되겠죠. 얼마를? 15만 원을. 그러면 임대료 차변에 수익을 줄여야 되겠죠. 얼만큼? 15만 원을. 수익이죠. 무슨 수익입니까? 미리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수 수익 1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죠. 즉 수익으로 20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선수 수익 부채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회사는 수익으로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임대료, 즉 수익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수익을 증가시킨다. 즉 임대료를 5만 원을 증가시키고 상대편 계정과는 뭡니까?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을 줄이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분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줄 알 거라고 믿겠습니다. 즉, 회사가 수익 비용을 얼만큼 계산했니? 올바른 수익 비용이 얼마니? 수익 비용을 줄이거나 늘려라.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으로서 수익이면 미리 받았으면 선수 수익이 되는 거고, 아직 수익을 못 받았으면 미수 수익이 된다. 수익과 비용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증가 감소시키고, 아직 미지급했다.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고, 미리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너무 쉽죠? 예.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는 소모품과 소모품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